우리가 사냥이라고 했느냐. 기존의 그런 수사 같은 게 아니야. 전혀 다른 녀석. 왜냐면 지들이 반란을 저질러버렸기 때문에. 윤석열이 학문 검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경찰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가오는 주에 출석을 요구하고 긴급 체포를 할 것으로 보인다는 MBC 보도가 화제입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그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보고 구속했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는 윤두창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공식적인 출석 요구는 이르면 주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두창이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졸속으로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1명 중 4명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가운데 오늘은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역시 내란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윤두창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만큼 직접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덕수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고건전 권한대행처럼 말이죠. 그러면 즉각 탄핵시켜 구속시키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빠르면 오늘 중으로 윤두창의 냄새나는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나오는 수사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국수본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윤두창이 검찰에 자진 출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어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고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탄핵소추가 국회 통과되면서 직무정지가 이루어졌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해졌기 때문에 경호받는 일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두창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날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특검이 이제 꾸려집니다. 어차피 이제 그 윤석열이 치워졌기 때문에 네.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못해요. 이미 내란 특검법은 통과가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국무회의 열어서 통과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곧바로 특검 착수를 할 텐데 그 특검의 주축 세력, 주축 수사기관이 누가 되느냐? 이제 경찰입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박근혜 때랑 한번 비교를 박근혜 특검 때는 주축이 누구냐?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뭐 이런 계열들 쫙 해가지고 다 검찰 라인에서 특검의 중심 주축이었습니다. 판사들은 그리고 주로 이제 공보 쪽 파트를 맡고 있었고 거기에 경찰을 마치 이제 따까리처럼 동원하는 형태였죠.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눌려온 조직이란 말이에요. 검찰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뭐 영장 청구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기각 다시 해와 기각 다시 해와 이걸 40년 동안 당한 조직이에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쌓여왔던 그 역사가 있어. 게다가 이미 민주당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세팅을 해줬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도 해줬고,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도 만들어줬고, 그런 식으로 뭔가 검찰하고 1대1로 맞설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기능을 해라. 라고 제도를 다 만들어줬는데, 검찰 정권이 들어오더니, 법무부 장관도 검찰, 그리고 뭐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통령 술친구, 이렇게 들어오더니 갑자기 경찰국을 행안부에 찍어가지고 우리를 찍어 누르기 시작해. 국가수사본부가 뭐 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낙하산절 보내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러고 그때 이제 그 학폭 때문에 날아간 뭐 이런 국가수사본부장 이런 식으로 아니 경찰 내의 최고 수사기관이 국가수사본부인데 거기다가 자기 또 후배를 갖다 꽂으려고 했단 말이야. 전부 모욕입니다. 치욕이죠. 치욕으로 느꼈을 겁니다. 분명. 경찰을 그냥 족같이 본다는 거야. 그 경찰 내의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야 너나 나나 대학 갈 때 점수 똑같았어. 그리고 심지어 사실을 패스해가지고 검찰로 안 가고 경찰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후회하게 만든 세팅이 계속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정권 2년 내내 개 눌려가지고 그때 류삼룡 총경 나온 거 아닙니까? 다 날라갔잖아요. 그게 다 쌓여있는데 지금 10만 넘는 경찰 조직이 한 가지만 바라는 거야. 이제 정권 바뀌면 우린 뒤졌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 출범하면 그때부터 검사들의 뭐를 뒤지기 시작한다. 정보는 또 경찰이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 검찰총장 이네들이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거 다 무혐의 처분하고 그리고 뭐 디올백 사건 이런 거 다 무혐의 처분하고 양평 고속도로 이런 사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그게 다 뭡니까? 옛날에 윤석열식으로 하면 전부 직무유기, 직권남용 걸면 다 걸려요.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말했듯이
걸려가지고 기소를 당하면 아무리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젖같아집니다. 그 꼴을 아마 앞으로 몇 년 동안 수많은 검사들이 당하게 될 거예요. 요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경찰한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판은 기존의 정치문법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판이다. 판이 뒤집어진다.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세상.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이 했었던 적폐청산이라든지 그 당시에 했었던 그 적폐 수사들 그리고 뭐 박근혜 최순실 어떤 그 특검 이런 것들은 기존의 문법의 연장선입니다. 뭐냐면 기득권이 기득권을 수사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범주 안에서의 윤석열이 아무리 칼을 휘둘렀다고 해봐야 지금의 법적 카르텔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메스로 싹 빼내는 거지 조직의 환부에 직접 칼을 안 대. 그런 거 못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기득권이 여전히 유지된 상태로 5년 있다가 정권이 넘어간 거야. 근데 이거는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우리도 계속 얘기했던 건 왜 우리가 사냥이라고 했느냐. 기존의 그런 수사 같은 게 아니야. 전혀 다른 양상. 왜냐면 지들이 반란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문법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헌정체제를 위협하는 놈들에 대한 수사인데 그게 뭔 수사냐. 그냥 사냥이지. 이런 얘기. 아니면 적폐청산 같은 그 그럴듯하고 멋있고 말랑한 이런 어떤 수식. 이런 단어. 이런 거 이제 안 씁니다. 숙청입니다. 대규모 숙청이야. 네, 공감합니다. 두창이는 끝났습니다. 이제 헌재 시간입니다. 앞서 윤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란죄로 구속 가능성이 큰 윤두창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쪽 대리인단과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를 보겠습니다. 3명을 추가로 선출해서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완전체가 되면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9명은 재판 경험이 많은 판사 출신들입니다. 세간에서는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윤석열 탄핵 소추 기각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습니다. 윤석열의 위헌, 위법 행위는 명백합니다. 탄핵 결정은 형사재판과 달리 대통령의 위헌, 위법에 대한 징계입니다. 기각 의견을 낼 재판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힘이 걱정하는 이재명의 시대는 한 걸음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세력은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 무기명 투표에서 85명이나 반대표를 던진 것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범죄자가 아니면 왜 두려워합니까? 범죄자라서 그렇구나. 투고 보겠습니다. 기소청이 될 검찰과 함께 국짐도 해산당해 처절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오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